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월요일 특종의 진수 시간입니다. 뉴스를 생산하고 큐레이션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낼 블로거들을 모아서 뉴스 플러스 블로거 형태로 구성된 사이트,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가 창간됐습니다. 새롭기도 하지만 조금 익숙하기도 한 이름인데요. 이번 주 특종의 진수 시간에는 어쩌면 특종의 기지가 될 수도 있을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허핑턴 포스트, 미국에 있는 매체 이름이다 이렇게 좀 듣긴 했는데, 네. 이 코리아 붙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국 지사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매체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허핑턴 포스트는 2005년도에 창간된 인터넷 매체입니다. 근데 창간 6년 만인 2011년 이제 미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매체라고 알려져 있는 뉴욕타임스를 제치고 미국 내 언론 사이트 방문자 수 1위를 기록하고 2012년도에는 이제 퓰리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재 미국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11번째 에디션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겨레와 합작을 해서 이제 좀 진출을 했습니다. 이 허핑턴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매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매체가 뭐냐라는 설명에 이제 허핑턴 포스트 측은 저널리스트한 매체이긴 하지만 800명의 사람들이 각각 에디터, 리포터, 기술팀으로 뉴스를 생산하고 동시에 그 플랫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뭔가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있으면 누구든지 모든 것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강력한 편집국 체제와 데스킹을 통해서 어떤 이제 정제된 메시지, 그다음에 이제 정돈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언론에 대한 상이라고 한다면 이 허핑턴 포스트는 그것을 이제 좀 말하자면 시민 참여형 매체로 열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그 기사와 블로그의 약간 이제 혼합 형태를 유지하면서 대신 이제 굉장히 읽을 거리를 강조하는 형태의 서비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해주셨고요. 결국은 이제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이게 이제 한국판이다. 네네. 허핑턴 포스트의 한국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한겨레와 이렇게 손을 잡고 네. 런칭을 하게 됐군요. 장점이라 할까요? 이런 매체의 장점 네네.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참여형 매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판 이제 허핑턴 포스트의 편집인을 맡은 KBS 아나운서 출신 손민아 편집인은 이제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체이고, 그 뉴미디어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그 누구나 이제 선한 의지를 갖고 큐레이션하는 뉴스들을 독자들이 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터전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취사 선택한 혹은 누군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뉴스가 아니라 이 그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편집자의 역할, 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의견이 개진된다, 이런 부분들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도원 편집장은 그 커뮤니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창간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아고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계속적 이 뉴스라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생산자와 수용자가 이렇게 그 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전달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커뮤니티성, 이런 것들이 이 매체가 이제 밝히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위키피디아의 그 개념이 매체에 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약간 그런 그 경향들이 있죠. 예. 한국은 미국보다 오히려 이제 인터넷 매체 기반이 좀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장점이나 이 매체의 특성 설명을 들었지만 국내 인터넷 유저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류의 사이트들이 이름을 달리하고 여러 군데가 있죠. 그리고 그 뉴스 큐레이션이라는 것도 2000년대 중후반에는 굉장히 신선한 개념이었지만 국내 인터넷 유저들은 이미 뉴스가 큐레이션된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터넷 유저들 아주 전문성을 제외한다면 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 같은 것도 다 큐레이션이 된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 뉴스들을 다 편집하고 배치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서비스가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그다지 새롭지는 않다, 이런 비판도 일단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체의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이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글을 게재하는 거에 대한 원고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핑턴 포스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체의 정책이고 필자의 동의하에 발생하는 일이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쨌든 인터넷 정당한 이제 말하자면 글을 주고 글을 받는 관계에서의 어떤 정당한 거래가 이렇게 관계가 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전업 작가라든지 글 원고료를 받아서 생활하셔야 되는 분들이 글을 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예. 그러면 그만큼 이제 매체에 글을 그러니까 이 넓은 의미의 참여형 소통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매체에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죠. 역으로 제한을 두는 거군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새롭다고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좀 한국에서 낡은 플랫폼의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태가 이제 우라카이라고 하는 그 이제 말하자면 기사를 이제 짜깁기 한 기사들 예. 플러스 그 블로거스피어에 기반한 플랫폼인데, 사실 이제 이런 매체들이 한국에서 말하자면 시민은 기자다라고 모토로 시작한 오마이뉴스가 2000년에 시작을 한 건데 예. 지금 이제 벌써 15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사실 이제 그때 초기 플랫폼이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문적인 기자가 아닌 사람들이 글을 게재하고 그다음에 일부 기사들을 편집국에서 소수의 편집국 기자들이 이제 직접 취재가 아닌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스들을 해서 이제 기사를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고려보다는 내 글을 여러 사람에게 네. 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받는다. 네. 이 정도가 이제 보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런 기사들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작성한 사람이 결국 다 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판 허핑턴 포스트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법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편집국의 주체, 뉴스 크리에이션을 한 집단이 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예. 아니면 이 글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한 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타 매체의 글을 가져왔을 때 예. 그 글을 가져온 사람이 만약에 필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블로그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특정 매체의 글을 가져다 썼는데 이 글에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는 국내법이나 실정법에 맞춰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술적 진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제 불가피한 진통이고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유저들이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어떤 플랫폼의 진화나 기술적인 변화에 그 실정법이 대응이 좀 늦은 측면도 있고, 사실 또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측면들이 이 매체가 적절히 활용하면서 그런 것들을 끌고 가는 형태도 좀 이렇게 같이 있다고 보여져서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려면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블로그 기반의 이제 인터넷 매체, 뭐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필진으로 참여한 분들, 유명한 블로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뭐 18명의 블로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인들, 뭐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뭐 김문수 도지사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한다고 밝혔고, 네, 이제 일단 18명만 공개가 됐고, 김동훈 편집장은 이제 100명 이상의 블로그를 이미 확보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페이지를 바꿀 수 있을 정도 수준이 됐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밌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래서 뭐 이런 거겠죠. 결국 이 매체의 변별력이라는 건 이 이제 블로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매체의 집중력과 몰입도를 갖고 타 매체에서 볼 수 없는 글들을 주느냐의 문제에서 결국은 승부가 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심상정 의원이나 김문수 지사 같은 분들이 이렇게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직접 쓸까? 뭐 얼뜻 뭐 그런 부분들까지 또 포함해서 비서진이나 혹시 네. 보좌관들이 대신 쓰는 건 아닐까 이런 네. 우려도 있는데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일 텐데 결국엔 이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원고료 부분하고 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꼭 인간관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쨌든 계속적으로 보상이 되는 글을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글을 쓰는 것 사이에는 강제력이라든지 뭐 취재력이라든지 수준이나 여러 가지에서 이제 기본적인 약간 재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블로그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그 블로그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이트가 굉장히 허약해지고, 근데 이 블로그가 많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그 딜레마들을 갖고 있는 구조인데,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언론의 고정적인 상을
그 상상하는 버릇에서 보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역동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도민 편집장 같은 경우에는 SNS나 이런 데서 이제 제기된 우려들에 대해서 그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의 에디터들이 굉장히 출신 성분이 다양하다. 기존의 언론에 이제 말하자면 관습에 매여 있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상생의 묘를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결국 1차적인 핵심은 이 사이트가 안착할 때까지 이 섭외한 이제 블로거들이 어떤 콘텐츠를 내놓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겨레하고 이제 합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뭐 원고료는 주지 않고요. 그러면 운영, 이렇게 수입이 있어야 또 어떤 최소한의 그런 네.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뭐 광고 수입이 되나요? 네, 그 허핑턴 포스트를 이제 공격하는 입장에서 허핑턴 포스트를 가장 취약한 부분이 허핑턴 포스트가 어쨌든 그런 강력한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광고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뭐 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일부 혹평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에 최적화된 형태의 매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주 힘 있는 광고를 주는 힘 있는 집단과는 맞서지 못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주로 끌고 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가 이제 그 출범할 때도 그런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이 가장 큰 광고주가 된다고 했을 때 삼성에 관해서 글을 쓰는 블로거들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고민이고 비판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그 향후는 좀 예측하기는 아직 어렵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진의 퀄리티와 콘텐츠의 질에서 판명이 날 것이고요. 예. 근데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뉴스 크리에이션이라는 흐름이 있었다면 지금은 약간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서는 좀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기존 매체들이 그런 형태의 기사를 쓰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이제 뭐 특별 팀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예. 사실 뭐 요런 흐름에서 본다면 성공 가능성도 있다. 근데 뭐 만약 그렇지만 뭐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 얼마 전에 이제 서비스를 종료한 이제 한겨레 훅 수준 그러니까 그 아직 뭐 사이트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종료는 예.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한겨레 훅 수준에서 머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광고가 주 수입원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뭐 삼성과 관련된 기사를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삼성을 이렇게 좋게 이미지화하는 그런 기사일 수도 있고 네. 문제는 과연 비판하는 기사를 쓸 수 있느냐인데 네. 이 부분은 뭐 만드시는 분들이 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런칭과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언론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미디어스의 김한 기자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